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 그리고 산과 염기의 특징을 봤잖아. 오늘은 그러한 산과 염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의 산, 브랜스테드 롤리의 산염기, 그리고 루이스의 산염기로 구별을 하면서 산과 염기의 특징과 정의를 봤다면, 자, 이들이 반응을 해서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물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중화되었다, 중성으로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거라서 중화 반응이라는 형태로 보게 되겠지.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의 물질과 염기성의 물질이 만나서 중성의 물질이 되는 과정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특히 이 중에 산성 물질의 공통의 이온을 우리는 수소이온이다 라고 처음에 정의를 내렸었잖아. 염기성의 공통의 물질은 수산화이온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네.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물질을 만들어야 하니 바로 중성의 물질인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쓴 이 빨간색의 글씨가 바로 무엇이냐?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자, 산성은 자, 수소이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이온에 염소가 있든지 SO4 E-이온이 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이 마이너스 이온으로 산성의 종류가 나누어지니 이 물질을 B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염기성 역시 마이너스 이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이온으로 되어져 있는 A라는 게 있겠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또는 칼슘 이온 등 다양한 이온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들도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A, B라는 물질을 만들 건데 우리는 화합물을 쓰면 일반적으로 플러스 이온을 앞에다 쓰기 때문에 BA가 아니라 AB라고 표시를 한 거고, 이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이온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들을 전체 섞어서 써준 반응식을 중화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 예를 들어 HCl에다가 NaOH라고 하는 물질을 넣으면서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용기에 HCl이 들어있는데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도 2개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해볼까? 내가 여기에 하나의 NaOH를 넣어 주었더니, 자, 살짝쿵 용액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Cl-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고 Na+도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H 2개 중에 OH는 하나하고만 반응을 할 거라 H+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처음의 상태를 볼까? 처음은 H 플러스 이온이 녹아있는 것이 남아있으니 산성의 상태일 거고, NaOH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 H 플러스 이온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역시 산성의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더 NaOH를 하나 더 넣어볼까?
그래서 NaOH가 들어간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용액의 높이가 높아지고 이번엔 아까 있던 물과 OH가 들어와서 H와 만들어낸 새로운 물이 하나 더 생기고 Cl-, Cl- 아까 있었던 Na+와 지금 새로 들어온 N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용액 안에 물은 있으나 H도 없고 OH도 없으니 우리는 중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드디어 중화가 되었네. 여기에 내가 한 번 더 NaOH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넣어주면 용액의 용기의 상태를 그려주고 용액의 높이는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진 물은 두 개가 그대로 있는데 수소 이온이 더 이상 없으니 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Cl-, Cl-, Na+에 지금 들어온 Na+와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이 OH-가 생겼기에 우리는 염기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때 중성이 딱 되는 순간을 우리는 중화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중화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꼭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실험상에서 첫 번째 중화점을 찾는 법.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넣으면 이 실험상의 중화점이 눈에 딱 띌까?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이겠지. 지시약은 지난 시간에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지시약이 어떻게 색변화가 일어나는지 봤단 말이야. 리트머스, BTB, 메틸오렌지, 페놀프탈레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BTB를 넣었다면 노란색, 녹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색변화를 통해서 찾아줄 수가 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한 번 더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순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중화 반응에 이 알자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될 때 발열 반응이라 그래서 바깥쪽의 온도를 높이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은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세 번째, 전류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볼 수가 있다. 전류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용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온의 수는 전체 용액의 양에 비해서 오히려 이온수가 단위 부피당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비전해질 물질이기에 오히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중화점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중화점의 또 다른 특징을 무엇으로 더 찾아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까? 중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액 안에 수소 이온도 없어야 하고 수산화 이온도 없어야 하잖아. 그것은 무슨 뜻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동일해서 서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중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쇄되는 과정을 서로 양으로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중화에 해당하는 중화량은 어떻게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나는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비교를 하면서 이 중화의 양을 찾아볼까 해.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지웠지만 용액에 비커에다가 산 또는 염기를 넣고 지시약을 넣은 뒤 서로 한 반대쪽에 용액을 넣으면서 어느 순간 중화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비커를 준비를 해볼 거야. 이 비커 안에 내가 요번에는 NaOH라는 걸 먼저 넣어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어. 자, 그러면 이 용액의 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치, 붉은색을 띠게 됐을 거야. 자, 여기에다가 뷰렛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뷰렛은 끝이 이렇게 생겨서 콕을 이용해서 한 방울씩 위에 있는 용액을 넣을 수가 있는 장치란 말이야. 이 뷰렛 안에다가 내가 누구를 넣느냐면 HCl이라는 애를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용액 안에 들어있었던 비커에 NaOH에서 OH의 총수와 뷰렛을 통해서 넣고 있는 HCl의 H이온의 총수가 같다면 우리는 중화가 됐을 것이고 그때까지 들어간 양을 가지고 중화량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산화이온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것은 먼저 NaOH 용액의 농도 곱하기 집어넣어준 용액의 부피 그리고 곱하기 무엇이 더 들어가면 되냐면 실제적으로 그 용액을 이루고 있는 물질, 즉 산과 염기 물질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수, 분자 안에 들어있는 또는 화합물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것이 전체 수산화이온의 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수소이온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역시 HCl을 사용한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분자 안에 또는 화합물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를 곱하면 총 수소이온의 수가 나오니까 이 둘의 양이 서로 같을 때 중화가 된다라고 하고 부피를 찾거나 또는 농도를 찾거나 할 수 있는 과정에 문제에 적용하면서 풀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이것이 바로 중화점을 찾는 것과 중화량을 찾는 양적 관계다라고 하고 이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농도를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것은 자, 또 다른 수소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사실은 무엇을 곱해야 되느냐? 얘가 수소라면 수소이온의 수, 여기가 수산화이온이라면 수산화이온의 수를 더 곱해야 완전한 중화의 양적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나 더, 세 번째. 그래프,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NaOH에 HCl을 넣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중에 그래프 중에서 이온을 확인을 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즉 처음에 들어있던 요 Na 플러스 이온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변화가 없이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일정한 수를 유지할 거다라고 해서 이온의 수라는 그래프에선 Na 플러스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말하겠지. 아까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는 HCl이 미리 있었으니 HCl 안에 들어있었던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이 바로 그때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자, 서서히 없어지는 이온이 있네. 이 없어지는 이온은 누굴까라고 하면 우리는 수산화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수산화이온은 위에서 들어오는 H 플러스 이온과 만나서 물을 만들기 때문에 서서히 이온의 수가 줄어들 거야. 이때 이온의 수가 완전히 사라졌던 이 순간이 바로 중화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가 있어 라고 하면 누굴까? 자, 반응을 해서 사라지지 않는 구경꾼 이온 중에서 첨가가 되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염화 이온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 이후에 중화점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이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없어진 이후에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H 플러스 이온일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중화점 이전에 이 혼합 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있을 것이며 중화점 이후에 산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페놀프탈레인으로 인해 붉은색을 띠었던 NaOH 용액은 바로 염산이라고 하는 HCl 용액에 의해 적정이 되면서 자, 서서히 붉은색이 갑자기 무색으로 탁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그때가 바로 중화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중화 반응을 마무리해서 자, 중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